예, 뉴스룸이 끝난 뒤 유튜브로 이어지는 뉴스룸 D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이쪽 저쪽 분명히 비판하는 속된 말로 하면 이제 닭가라고 저희가 하는데 월요 닭가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월요일은 사실 저희가 대체휴일이어서 물론 저희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매주 하는데 하루 정도는 우리 제작진을 위해서 쉬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제작진 스스로 있어서 저희가 하루는 쉬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쉬어야지. 알겠습니다. 먼저 미리 안내 말씀을 드리면 유튜브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좋은 의견이든 아니면 그냥 의견이든 일단 눈에 띄는 의견을 소개하고 그중 2명을 무작위로 골라서 영화표 2장을 보내드린다는 점 많이 보신 분은 잘 아시겠죠? 예, 참고하시고요. 먼저 첫 번째 할 얘기는 오늘 2가지 얘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혁신위 논란, 그다음에 2번째는 선관위와 감사원의 충돌, 이 2가지를 얘기할 텐데요. 민주당 혁신위 논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약간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저도 그래서 다시 보기에서 강하게 비판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자진 사퇴하는 바람에 다시 보기가 준비했다가 빠졌습니다. 예. 먼저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2가지 음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이래경 이사장의 언행 리스크로 좀 덮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은 그냥 혁신위를 희화화시키려고 하는 것. 그래서 혁신위가 무의미하다. 무의미하다. 네, 혁신위는 날 샜다. 그래가지고 혁신위가 필요 없다. 내가 그냥 당대표로서 개혁도 하고 혁신도 하고 공천도 하고 이런 걸 다 하겠다. 지나친 음모론 아닙니까? 라는 플랜을 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혁신이 거예요. 당 지도부의 비판적인 분들이 혁신 요구를 계속하니까 네. 아주 이상한 혁신위를 갖다 놨었다. 네, 네. 아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분을 어떻게 혁신위원장으로 본인이 이제 지명 아니면 인선을 하려고 했겠어요. 그건 도저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가 시나리오다. 예. 뭐 시나리오인지 모르겠지만 의아하죠. 그러니까 저는 뭐 아는 분이었는데 아는 분. 그래도 갑작스럽게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을 맡을 만큼 이 정당 혁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분이 평소부터 꾸준히 뭔가 이게 축적해왔던 내용이 있는 게 아닌데다가 이재명 대표의 지금 위치에서 혁신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나 당 지도부하고 가까우면 안 돼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이재명 대표 그 구명운동도 하고 예. 또 늘 SNS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지하는 발언을 해왔던 분이어서 이제 그런 분이 혁신위원장으로 나서면 지금 지도부하고 다를 게 없는데 무슨 혁신이 이루어지겠냐 예. 이런 비판이 당연히 나올 거고 결정적인 건 이제 저분이 그동안에 SNS 등에서 했던 발언을 보면 의아한 거죠. 그러니까 천안함과 관련돼서 이런저런 각종 음모론들이 있었지만 자폭설은 쉽게 듣기 어려운 수준의 음모론이거든요. 더군다나 내일이 현충일인데 그 민주당에서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천안함 생존자들이 남아 있는데. 그렇죠. 저 얘기를 해서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정말 난처해지는.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부 발표가 있었고 나는 그 발표를 신뢰한다. 아니 근데 저는 이 프로세스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무슨 뭐 혁신위를 희화화시켜서 일부러 없애려고 그런 건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예. 최소한 혁신위원장으로 그 내정을 했다면 이런 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는 건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안 해보고 그냥 뭐 이렇게 덜컥 임명해놓고 이게 뒤늦게 문제가 돼가지고 사실상 이제 철회하는 모양새가 됐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맞다니까요.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굉장히 좀 우스워진 거라고 보고 이렇게 되면 지금 차기 혁신위원장 임명은 이재명 대표나 당 지도부가 손을 떼는 게 민주당 혁신의 출발점이다. 오히려 이런 주장이 전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 그 혁신위에 힘이 실리겠냐고요. 혁신위는 자문기구인데 지도부가 혁신이 뭐 아무리 뭐 얘기해보고 좋은 안을 내놔봤자 참고만 할게.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맞아요. 혁신이 자체를 아주 희화화시키고 아무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고도의 플랜과 전략, 책략. 일단 2분의 의견을 종합하면 동의가 안 돼요. 민주당이 그렇게 어리석을 리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희화시키기 위한 혁신의 그럼요. 격을 낮추기 위한 고도의 계획된 시나리오다. 네. 아니 이런 근데 말을 이제 지금 박원석 의원님은 이 민주당이 이렇게 일을 못하냐, 검증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 이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지금 장성철 선생님은 그럴 리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으면 다 내막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지나친 지금 음모론 아니, 천안함 자폭설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장성철 소장이 민주당 자폭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중에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같은 거로 발탁될 때 네. 저희 다시 그 뭐냐 돌려보기. 예, 저희 보고 이런 의견을 하셨다. 음모론이다. 지나친 음모론이다 해서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저는 있잖아요. 정치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어요. 아무튼 이재명 대표 알겠습니다. 더 어려워졌어요. 이렇게 되면 당내에서 이제 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이 전혀 힘을 발휘할 수는 없지만 2분 정도가 민주당을 혁신시킬 수 있다. 추천을 한번 해보신다면 누가 좋겠어요? 글쎄요, 저는 지금 혁신위가 아니고 비대위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저 혁신이라는 게 예. 사실은 비대위를 막기 위해서 던져놓은 수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뭐 전권 혁신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혁신안을 만들어서 무슨 혁신안을 만들 수 있을지도 지금 애매한데 그걸 만들어서 지도부에 준다 한들 역대 민주당의 혁신이 사례를 보면 그렇게 성공적이었던 적이 별로 네, 없어요. 김상곤 혁신이도 있었고. 그것도 6개월 있었는데 김상곤 혁신위에 대해서도 평가가 반반이에요. 예. 그렇게 성공적이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없어. 결국에 그 뒤에 민주당이 분당됐습니다. 맞죠. 때문에 그게 이렇게 혁신이 성공적이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 면에서 지금 민주당이 안고 있는 문제, 또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리더십의 위기 이런 걸로 봤을 때 비대위를 오히려 진지하게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비대위를 아예 그럼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고 그렇죠. 비대위로 가야 된다. 요 얘기가 있네요. 지금 댓글에 범카이브님이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범카이브님이 보내셨는데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장성철 소장님 오셨으면 어땠을까요?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정치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 말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혁신위원회라는 거창한 생각하지 말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조치를 먼저 취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혁신위원회 만들라고 요구도 없어요. 그렇죠.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 탈당하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 못 취했잖아요. 돈봉투 사건, 연루된 사람들, 본인들이 탈당하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 못 취했어요. 그런 리더십 갖고 무슨 혁신을 하겠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굳이 찾아보자면 저는 이재호 고문 같은 분. 그러니까 상대 진영에서 여야 가릴 거 없이 쓴소리 할 수 있는 분, 정치적인 욕심이 없는 분, 그래야 예. 마음껏 칼질을 해서 제대로 된 혁신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정치를 하려고 하거나 사적인 인연관계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혁신 못해요. 그러니까 상대 예전에 진영. 민주당이 이상돈 교수님을 비대위원장으로 네. 하려다가 내부에 강한 반발에 부딪힌 바가 있었죠. 그 생뚱맞지만 저는 예를 들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 민주당 비대위원장이나 혁신위원장 시키면은 잘할 것 같아요. 예. 생뚱맞죠? 생뚱맞지만 예 알겠습니다. 되게 이준석 이준석 전 대표를 싫어하는 듯한, 이준석을 디스하는 것 같은데. 예, 어떻게 견제하는 듯한 이미지도 좀 있고. 저 이준석 대표를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쭉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 때문에 이거는 영향을 요구하나만 보도록 하죠. 원래 저도 이제 오후까지만 해도 혁신위원장의 발언치고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시 이제 권칠승 대변인의 얘기가 자유인이었을 때 자유롭게 표현한 게 뭐가 문제냐 문제 없다는 쪽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태가 커지자 오후에 거의 6시쯤 돼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자진 사퇴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결국은 힘싸움으로 봤을 때 7시라고 하네요. 비명계가 이 사람 아니다 자꾸 하니까 지도부가 한 발 굽혀서 들어간 걸까요? 그 부분만, 그러니까 내부의 알력 다툼만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보다는 저는 여론이 악화되는 게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뭐 비명계 눈치를 친명계가 그렇게 본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근데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예. 가능성이 있고 내일이 현충일이에요. 그리고 천안함은 생존자들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그 혁신위원장 내정자의 진퇴 문제로 그칠 문제가 아니에요. 때문에 이거 서둘러서 어쨌든 진화하기 위해서 저는 뭐 자진 사퇴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권칠승 대변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분이 또 실언을 했어요. 그렇죠. 그 천안함 함장에 대해서 마치 이 천안함을 버리고 부하들을 다. 대원들을 다 부하들을 버리고 먼저 도망간 사람인 것처럼 세월호 선정하고 혼돈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예. 최원영 함장은 처음에 폭발이 일어났을 때 선실에 갇혀 있다가 그 선실에서 구출된 이후에 마지막까지 생존자들을 구출하고 천안함에서 마지막에 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사실관계도 틀린 얘기를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해서 그것도 또 대변인이 악재를 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는 야당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 없다. 판단력이 없다. 그렇게 공격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 우파 패널이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야,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된 게 다행이다. 이재명 뭐 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면은 자칫 잘못하면 대장동 일당들에게 술 얻어먹은 김용, 정진상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예. 본인의 치부를 위해서 재산 증식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아니면 국회의원으로서 그 역할을 방기한 예.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를 미래사무부총장 시켰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당의 미래를 맡겨놓은 저러한 인사에 대한 판단력 그리고 이래경 이사장 이런 분을 혁신위원장을 시켰다라는 거는 이재명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실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쓰는 것을 보면 아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 되지 않기 정말 다행이다, 잘 됐다. 전 그렇게도 느껴집니다. 지금 뭐 평소에 장성철 소장님이 비판하시는 포인트를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썩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가 됐으면 더 안 좋을 뻔했다 더안 이 얘기입니까? 좋을 뻔해요. 아니면 그렇죠. 전자는 뺄까요? 아니요. 전자도 왜냐면은 넣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60% 내외예요. 많은 국민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민심이거든요. 그걸 뭐 호도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쪽이 잘해야 양쪽 다 잘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댓글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는데 김명선님께서 김종인 의원님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김종민 의원님을 잘못 쓰신 건지 약간 고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좀 있었는데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폼폼님 금태섭, 김혜영, 김종인이 와서 이재명, 정청래 철험에 날리면 총선 이길 수 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철험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신 의견이고요. 김명선님은 다음 것도 김종인 의원이 포인트를 얘기합니다라고 하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언급하시는 거로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저희가 민주당의 혁신이 논란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다음은 최근에 계속 싸우고 있는 조직입니다. 선관위와 감사원의 감사 전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관위의 간부 여러 명이 아빠 찬스 의혹을 써서 자기 밑에 어떤 다른 데 공무원으로 있던 지방 공무원으로 있던 자녀들을 선관위에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었죠. 그래서 총장과 차장이 물러나겠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이 그래서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못 받는다. 우리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조직은 아니다. 대신 국정조사를 사실 국회로부터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단편적으로는 아니고 간단하게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합니까? 아닙니까? 먼저 박원석 의원님 얘기부터 아니 들어볼까요? 받아야죠. 지금 선관위가 그런 얘기할 처지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냐 없느냐 이걸 따져보는 거는 나중 문제고 예. 지금 저런 선관위가 196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 뒤로 계속 이제 헌법기구라는 이유로 독립성이 강화되었는데 그 독립성 강화를 자신들의 채용 비리 카르텔을 쌓는데 악용한 거 아니에요.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그 선관위가 문년 이래 최대의 위기인데 여기서 수사든 감사든 국정조사든 뭐는 하고 뭐는 할 수 없다라고 할 지금 처지가 못 된다는 거예요. 저게 전 저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저는 민주당의 태도도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정도의 채용 비리가 벌어졌다면 민주당 정부에서도 일부 벌어진 일이에요. 100% 다는 아니겠지만 아니 그러면은 야당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여당보다 더 단호하게 그 문제를 질타하고 지금 선관위원장이 이 일로 물러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뭐 이치상 선관위원장이 비상근인데 꼭 물러나야 되느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걸 엄호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저런 선관위한테 선거관리 맡길 거예요? 저는 참 그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라고 보고 감사원이 뭐 표적 감사를 해서 이 사안을 넘어서서 선관위 전체 독립성을 흔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런 의도가 보이면 그건 그거대로 비판을 하거나 그건 그거대로 또 비판의 대상이 될 겁니다. 지금 선관위는 무조건 머리 숙이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고 나와야 돼요. 저렇게 뻗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받아야 된다. 예. 저는 받는 건 부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상당히 좀 논란이 되어 있고 미비한 점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행정기관이냐 아니냐 이것부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헌법기관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니까요. 뭐 국회, 법원, 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기관이 아닌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예. 그 감사원법 같은 경우에도 감사원법의 24조의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행정기관이 아니라면 감사원법에 의해 가지고 감찰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근데 하지만 저는 자진해서 받아야 한다라는 박원석 의원님의 판단과 생각에는 존중을 해요. 검찰 수사, 경찰 수사, 뭐 국정조사, 국정감사 다 받아야 되고요. 법상 근거가 없는 감사원의 감사는 선관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선관위가 거부한다 그러면은 저는 받는 것은 부적절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선관위는 예를 이제 들면은 선거를 관리하다 보니까 잠시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먼저 하시죠. 대법원이 저런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대법원 너희들도 감사원 감사 받아라. 뭐 그러한 요구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좀 잘못된 해석인데 네. 감사원법의 24조에 보면 예. 그 아예 제외 대상이 있어요. 감사원 감사의 제외 대상으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맞아요. 명시하고 네.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저 선관위는 안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법의 미비일 수도 있고 네. 법이 논리적으로 일관된 체계를 못 갖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헌법부터 그다음에 공무원법, 그다음에 감사원법 이게 좀 약간 논리적으로 불일치하는 면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선관위가 버틸 만한 그 이 여지는 있는데 근데 저거를 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예. 일종의 그 국무총리 산하에 어느 부처에도 속하지 않은 행정기관들이 선관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국가인권위 같은 경우에도 있어요. 근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저런 비리가 일어났는데 우리는 행정부처에 소속된 이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 거부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거든요. 때문에 감사원법에 명시적으로 그 감사할 수 없는 기관으로 적시된 국회 헌법재판소 법원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관위는 사실은 여야를 나눌 수 있는 선거를 관리하는 약간 특수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감사법 24조에는 국회, 법원, 헌재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어 선관위는 빠지는 게 안 돼 있는데 사실은 대통령은 여당 소속이고 사실 대통령의 직속 감사원에서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선관위를 감사한다. 요게 또 이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네. 예. 그거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권익이나 또 인권이랑은 좀 다른 게 그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헌법 제7장에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별도 법원, 규정. 행정부, 뭐 국회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헌법상 기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걸 행정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냐? 그런 논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법적 미비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법적 미비점이 있으면은 어쨌든 좀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예.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선관위가 그러니까 선관위 나빠요. 찬스가 많기 때문에 잘못했어요. 선관위 나빠요는 분명한 거죠. 잘못했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정부나 여당이 약간의 정치적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고 봐요. 이참에 선관위 길들이기 해가지고 예. 다음 선거 때는 조금이라도 좀 유리한 지형에 서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도를 내비치는 거 부적절하다고 보고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선관위 직무 전체로 확대하면 안 되고 요 사안에 한해서 예. 채용 비리 사안에 한해서만 만. 감사를 받는 게 전 적절한 수위인 것 같아요. 또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선관위 다 흔들어가지고 선관위를 소나기에 쥐겠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감사원을 통해서 이건 부적절한 의도죠. 때문에 감사를 한다고 했을 때 감사의 범위는 채용 비리에 한정해서 채용 해야 비리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사실은 좀 갈렸는데 선관위는 선거를 관장해야 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 기구인 감사원의 감사는 부적절할 수 있다라는 장성호 조사님 의견. 그다음에 이번에 한 짓이 있으니 이번 일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박원석 의원님의 의견을 쭉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청자들의 의견을 좀 보면 일단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의견을 좀 보면요. 아프로디테님, 박원석 의원님은 촌철살인이다라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이한선님께서는 물타지 맙시다라는 의견을 또 주셨고요. 쭌찌닝님, 일단 와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오늘은 영화 예매권 탈 수 있을까요? 이번 달 생일인데 영화 예매권 꼭 받고 싶습니다. 드리세요. 그러세요. 일단 뭐 바로 드리겠습니다. 생일이시네. 저희가 사실 지난번에 드린다고 하고 못 보냈어요. 쭌찌닝님. 이번 달 바로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그리고 김 작가가 뽑아온 근데 한 말씀만 의견. 더 드리면 예.
국가의 법적인 시스템 그리고 공권력 이런 것들을 감정에 의해서 처리할 수는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냥 기준과 잣대가 엄격해야지 편의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논란이 있으면 그 제한적인 규정을 따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런 질문을 쭈리님께서 주셨습니다. 헌법기관에 대한 감시는 그럼 어디서 하나요?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서 이제 감사원이 감사를 못하는 그런 기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어디서 감사원은 그러면 어디서 감사해요? 국회는 어디서 감사하고 예. 대법원은 어디서 감사하느냐? 그 상호 견제를 그거는 자체 이제 이제 감사를 하고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선거관리위원회도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받아요. 국감을 받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뭐 국정조사 예결선도 받을 감사를 수도 받고요. 있고 뭐 여러 가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국정조사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어요. 근데 국정조사의 범위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선관위 전반으로 할 거냐, 요 사안에 한해서 할 거냐.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전반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뭐 누굽니까? 노태강? 노태양 말고 그 전에 그 선관위원 뭐 예. 논란이 돼 있었던 사람이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네. 캠프에 예. 있던 사람 임명했던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추려고 하는데 그래서 자꾸 저는 여당의 정치적 의도가 보여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고 근데 이 사안 가지고 요 사안에 한해서 채용 비리 한해서 아마 더 나올 거예요. 지금 11건이 맞아요. 드러났는데 그러면 국정조사를 했어요. 그럼 결론이 국정조사와 국회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고발 아니면 감사원 감사 의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보통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끝나면은 고발을 하든가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때문에 선관위는 저는 감사원 감사를 피할 수 없다고 봐요. 궁극적으로. 왜냐하면 국회에서 국정조사하면 결론 그렇게 날 가능성이 높아요.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예. 이 사안에 있어서는. 근데 저렇게 선관위가 자기들한테 유리한 건 받겠다 그러고. 그잖아요.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 권익위 산하의 전수조사는 받겠다 그러고. 또 자신들하고 좀 가깝다고 생각하는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국정조사는 받겠다 그러고. 근데 감사원은 이 정부 들어서 뭔가 지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표적 감사를 하는 것 같으니까 그건 못 받겠다 그러고. 예. 그러면서 뭐 일정하게는 야당의 지지 엄호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저런 부정비리를 은폐하려고 하는데 저거 온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근데 근데 만약 감사원이 또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왜냐하면 사무총장이 워낙 세셔가지고. 아니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이 하는 모든 감사는 정당하지 않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당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을 하면 되지. 그럼 감사원의 기능을 이 정권 하에서는 부정하는 거잖아요. 야권은. 그리고 만약에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어요. 받는데 선관위에서 그 감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요. 그럼 법원에서 그거를 정리할 거 아니에요. 심판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기각된다. 법원에서. 기각에. 일단 저기 아까 말씀하신 조혜주 상임위원 아마 얘기하신 것 예. 같은데 캠프 때 있었던 선관위 상임위원이었죠. 예, 알겠습니다. 댓글로 또 나오시는 분들 의견을 들으면 테이크 5님 이 의견 주셨어요. 자식 사랑이 그러니까 선관위 간부들이 자식 사랑이 대단하신 분들이니 선관위를 저출산대책위원회로 바꾸는 게 하하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건 드리세요. 아 이분 드릴까요? 근데 이거 예전에 자식 받으셨는데 저희 데이터에 다 있습니다. 빅데이터 아니 스몰 데이터에 다 있는데 테이크 5님 일단 장성철 소장님 추천으로 영화표 또 받게 됐습니다. 근데 자식 사랑이 아니라 전 범죄 행위죠. 문쟁이다. 예. 예. 전 씻을 수 없는 범죄 행위예요. 그렇죠. 사실 뭐 자녀들만 또 뭐 자기소개 우리 아빠 사진 성관이 있어요 이런 거 다 있고 아니 면접 이건 좀 아닌 점수 것 같아요. 전화해가지고 잘 주라고 해가지고 뭐 잘 준 게 그게 범죄 행위지 그게 어떻게 자식 사랑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잡코기님 앞서 이제 그 의견을 주셨습니다. 민주당 혁신위원장 얘기에 대해서 나한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을 아무나 꽂아 넣는 거는 현 정부 인사랑 너무 비슷하다 민주당이. 과연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서 대통령은 틀렸고 나는 옳다고 할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현 정부가 좀 더 낫다니까요. 조금 낫다. 어느 정도 좀 나요? 많이 나요. 어느 정도? 좀 많이. 50% 이상 50% 나요. 낫다. 아, 이재명 대표가 훨씬 못한다. 네. 예. 에이, 개낀 뭐, 도끼이지. 어떻게 보세요? 누가 낫어? 개낀 도끼이지 무슨 뭐 개낀 누가 도끼이다. 낫고 못해요. 저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거는 이례경 사례가 있어요? 아니 그거는 정권을 맡았으면 저렇게 안 했을 수도 왜 있어요. 국수본 옛날에 뭐 정순신 국수본 저 후보자도 다 잘랐잖아요. 저. 예. 이거 하루 만에 잘렸잖아요. 그러네. 비슷하네요. 알겠습니다. 바로 인정하는 매력이 또 그럼요. 장수생겼습니다. 아 이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은 정말 드물게 좋은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두 명을 더 드려야 되는데 구름바라님 세 분 다 잘생기셨어요.
들이십시오. 그죠? 불만 있으세요? 저는 제 스스로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어차피 드릴 줄 알고 지금 아닙니다. 저희 저는. PD가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일단 제가 진행하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름바다님 좋은 의견으로 영화 상품권 받게 된 점 축하드립니다. 잘생김의 엄격한 잣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본 방송 중에 또 나왔던 댓글인데요. 혈중 앙큼 농도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전 알코올 우탄주대의 앙큼 농도입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인물이 없나 보구나. 혁신위원장 얘기할 때 그러네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은 이래야 돼요. 아 그래 그런 사람이 됐어가 아니라 정말 진짜 그분을 혁신위원 시킨다고? 저분을 데리고 왔어? 대박. 이번에 정말 혁신하려고 하는구나 네, 하는 게 있어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뭐야 지금 장난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혁신 자체가 이제 물 건너 갔다니까요. 이제 예.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중 앙큼 농도님. 네. 좀 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PD가 정리를 해달라고 하니까. 구름바다님 지금 저는 생일 지났어요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그거 안 보고 세 분 다 잘생기셨네요라는 의견 때문에 받게 된 점 축하드립니다. 예. 아부만이 살 길이다. 예. 아 그런가요? 아부만이 영화표를 뭔가 얻는다. 와닿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아부하면 영화표가 네. 생긴다. 지금 제가 드린다고 한 게 쭌쭌이님 생일이라고 하는 쭌쭌이님 그다음에 선관위 자식사랑을 얘기하신 테이크5님 그리고 세 분 잘생기셨다고 하신 구름바다님 그리고 혈중 앙큼놈노님 이 네 분이 오늘 월요 닭가에서 영화상품권 4장을 받게 됐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두 분과 함께 시사에 대해서 날카로운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월요 닭가는 다시 뵙고요. 오는 수요일에는 안나경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룸 D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